수험생 여러분 지금까지 또 열심히 하고 계셨죠? 자, 오늘은 구한말의 사회 파트부터 시작해서 현대사까지 4시간에 걸쳐서 진행을 할 것입니다. 많은 사건들이 오늘 수업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어렵게 생각하다 보면 끝이 없는 거고, 어떤 여러 번 이 반복을 통해서 익숙하다 보면 재미가 있고, 또 이 재미가 있다 보면 실력은 쑥쑥 올라갈 거라고 믿습니다. 전체적인 어떤 세부적인 어떤 기본서를 가지고 이 수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떤 흐름을 잡고 어떤 중요한 내용들이 어떤 것인가 이게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이 흐름 노트가 여러분한테 꽤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하여튼 오늘 구한말의 사회부터 우리가 또 열심히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구한말의 어떤 사회 파트 내에서는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거기 나온 대로 개항 이후의 어떤 사회 변화에서 평등의식 확산과 관련된 사건들이 다 있어요. 전 시간에 배웠던 갑신정변, 동학농민운동, 갑오개혁, 독립협회, 뒤에 가서는 이 애국계모 운동까지 지금 나와 있는데, 이러한 어떤 사건 자체가 평등의식 확산과 어떠한 관련이 있고 어떤 의의를 갖고 있는가를 단지 짚고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개항 무렵부터 이 개화 지식인들이 평등 의식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졌고요. 우리가 이 종교적으로 보면 이 천주교, 동학, 개신교 공통점이 뭐예요? 다 평등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갑신정변 하게 되면은 정강 내용에 문벌을 폐지한다, 인민평등권의 확립을 기하한다, 능력에 따른 인재를 등용한다. 이 내용이 바로 이 사민평등을 위한 최초의 근대적 개혁이라는 의미가 있겠죠. 그 다음에 동학 폐정 개혁안에 보면 노비 문서를 소각한다, 천인차별을 개선한다, 과부의 개가를 허용한다, 집어를 타파하고 인재를 등용한다, 이랬는데, 이게 양반 중심의 어떤 전통적 신분제 사회를 붕괴시키는데 또 기여했던 거죠. 그리고 갑오개혁 때 가서는 우리가 신분제가 법제적으로 이 폐지가 된 겁니다. 과부의 제가 허용도 법으로 이어졌죠. 그리고 본건적인 어떤 악법들 다 폐지가 되는 쪽에서 법제적이나마 이 평등사의 어떤 기틀은 마련된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이러한 사건 자체가 한계가 있었다 그랬는데, 한계라는 것은 동학 농민운동이 결국 근대 사회 의식이 부족했다는 거, 즉 평등 의식은 있으나 근대 사회 의식이 부족했다는 한계. 갑신정변 이 갑오개혁은 또 근대 사회 의식은 있었으나 민권의 확립이나 민중과 유리된 어떤 한계가 있었는데, 이 한계를 보완했던 게 바로 독립협회 활동입니다. 우리가 이 독립협회 하면 근대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독립문 독립관을 세우고 연설의 토론을 개최했죠. 그 다음에 민권의 확립을 위한 기본권 참정권 운동, 그리고 민중을 기반으로 한 운동, 그런 쪽에서 이 독립협회가 종전 활동에 비해서 보다 이 평등사회가 출현하는데 영향을 끼친 겁니다. 그래서 순검이 와서 문을 열라고 할 때 관일의 무리한 압제를 아니 받겠노라 했던 거, 또 시전상이 만민공동의 회장이 된 것들, 이런 것들을 예로 들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래에 보게 되면은 그래서 이 단원 자체는 결국 이 세 가지 어떤 사건의 의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한계가 있었는데, 이걸 발전적으로 보완한 게 독립협회고, 이와 같이 독립협회가 이런 노력을 통해서 보다 평등사의 어떤 출현의 역할을 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애국계모운동 나와 있습니다. 이 보완에서 신민회로 이어지는 이 애국계모운동은 근대의식,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면서 민주주의 사상이 한 단계 진전되었다, 이런 정도. 자,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사건들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으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한번 읽어 보는 정도. 그 다음에 의식의 변화 나왔습니다. 우리가 국채보상운동 했는데, 이 하나의 국민한 의식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다. 이게 서울시 출제가 되었던 거고요. 우리가 1998년 뭐가 있었어요? 바로
금모기 운동, 뭐 그게 이제 하나의 국민한 의식을 갖다 이제 가지는 또 이 계기가 되게 되는데, 하여튼 국제보상 운동과 금모 운동은 연계해서 이제 성격이 비슷함을 알고 있어야 되겠고요. 뭐 의병 운동 자체가 뭐 그 양반의 어떤 그 특권 이런 그 부분들을 유지하려는 그 차원이 있었기 때문에 한계는 있었지만은, 우리가 많은 평민 출신 의병장들이 활약하다 보니까 신분 의식 극복에 그 기여했다. 뭐 평민 출신 의병장 보면 이제 신돌석이 처음으로 이제 을사의병 때 등장했죠. 뭐 그 이후에 이제 보면 그 홍범도라든가 김수민이라든가 뭐 최응은이라든가 이런 그 평민장의 활동, 뭐 여성 쪽에서도 여성 그 교육기관 이런 것들이 이제 건립되는데, 우리가 이제 순성여학교가 최초로 설립이 그 되었던 거고, 결국은 이제 여권 통문 이런 쪽에서 이제 여성들의 어떤 그 의식 성장에도 도움이 됐던 거. 자, 의식주의 이제 생활관 국외 이주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한말에 와서의 어떤 변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결국 역사에 그 다 포함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일부 상류층과 계와 인사 쪽에서는 이제 처음으로 양복을 착용했다. 뭐 일반 남성 쪽에서 이제 변화가 있다는 것은 마고자와 이제 그 조끼를 입는 풍습. 뭐 여러분들 기본서에 보면은 양복, 마고자, 뭐 조끼 이 부분이 새롭게 이제 등장한 거, 새롭게 등장한 것만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신여성 쪽에서 보면 이제 개량 한복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고, 그러나 이제 이 장옥과 이 쓰겠지만은 이제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X를 하면서 사라지면 되는 거고, 그 대신에 양산이 등장했다. 그래서 여성 쪽에서는 개량 한복, 양산 이렇게만 이제 기억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 기본서에 보면 새롭게 등장한 부분을 사진으로 이렇게 이제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 사진을 여러분들이 확인하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식생활 쪽에서 이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종전 남녀 이 반상에 한 자리에 둘러앉아서 이제 먹을 수 없었는데, 이 서양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이 평등 의식의 확산 이런 것들은 이제 한 자리에 둘러앉아서 먹는 식사법의 등장을 가져왔다. 뭐 서양 음식, 중국 음식, 일본 음식 나왔는데 뭐 결국 여러분들이 이걸 뭐 구분한 시험 문제는 내지는 않을 거고요. 열심히 공부하시고 또 결국 이제 저녁에 점심 때 각각 이렇게 한번 맛있게 한번 또 드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주생활 쪽에서는 보면은 우리가 그 조선시대 그 건물의 규모를 법으로 제한했어요. 그것은 이제 신분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그 부분이 있었는데, 결국 가보개혁 때 그 신분제 폐지 자체는 결국은 이 건물의 그 제한도 이제 가보개혁 이후에 이제 받지 않았다, 뭐 그런 정도. 자, 그다음에 이제 국외 이주 동포들의 이제 생활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뭐 이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일제 시대에 가면 이제 이 국외 이주에 여러 이제 동포들이 독립운동 기지도 마련하고 여러 독립운동 단체들이 이제 설립되게 되는 건데, 뭐 그 부분에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할 거고요. 일단 뭐 구한말의 교과서에 소개된 정도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만주 하게 되면 이제 19세기 후반의 그 생존 차원에서 이제 결국 그 계절 출가 이민 형태로 이제 행해진 거고, 20세기 초 결국 그 외교권의 어떤 박탈 상황에서 이제 해외로 넘어가서 이 독립운동 기지가 이제 각 지역에 건설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연해주 지역에 이제 보면은 러시아와 이제 직접 통상 조약을 체결한 이후에는 토지를 갖다 불화하면서 더 많은 그 이주민들이 이제 있었던 거고, 특히 을사조약 이후 그 국가회복을 위한 무장투쟁의 중심이 되었다. 을사조약 이후 뭐 1905년 이후였는데, 어차피 이제 1904년 노일전쟁 이후 결국 그 연해주 지역에서 이 반일 감정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런 그 분위기 속에서 이 연해주 쪽 건너가서 무장투쟁의 중심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910년 6월 달에 뭐 유인석을 중심으로 한 그 13도 의군이 편성된 것도 바로 연해주 지역인 거죠. 그 다음에 미주 쪽에 보면 1902년 알렌의 그 주선 하에 이 하와이 그 사탕수 농장의 최초 이주가 이제 시작되는 거고요. 뭐 그 부분은 이제 좀 더 일제 시대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자, 이제 제 7편 4장 구한말의 어떤 경제로 넘어왔습니다. 뭐 이 표를 보면은 개항 이후, 이모군란 이후, 청일전쟁 이후, 뭐 아간파천 이후, 너일전쟁 이후 해가지고 각각 어떠한 그 경제 침탈이 있었는가를 갖다가 다 분류를 해놨기 때문에 이 표를 여러분들이 그 기본 뼈대로 해서 암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제일 먼저 개항 초기 하게 되면 자 일본 상인의 그 무역 주도였는데 자 뭐 기억이 나나요? 결국 일본인들은 조일 수호 조규 부록에 의해서 개항장 초기 이 부산에선 보면은 심리로 묶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동서남북 심리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 거류지 무역 개항장에서 조선 토착 상인들에게 물건을 넘겨주고 결국 이제 이득을 취하는 뭐 그런 형태였고요. 약탈 무역은 일본이 그 강화도 조약에 그 보면은 취해법권이 인정되죠. 그걸 바탕으로 한 개항장에서 약탈 무역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중개 무역했는데 이 상하이에서 옥양목 이런 것들을 갖다가 면제품을 가져와서 기금속이나 곡물로 바꾸는 뭐 형태죠. 막 애울려 가지 말고 개항 초기 부산에 묶여 있는 상황에서 개항 초기는 거리지 무역, 약탈 무역, 중개 무역이 있었다 보시고 뭐 결국 이 토착상인 객주 이 보부상은 개항 초기만 하더라도 일본 상인한테 물건을 받아서 내륙으로 연결하면서 이득을 취합니다. 그러나 이제 1880년 초 82년 상민 수륙 무역장정 그리고 이제 조일 수호조규 속약 이런 것들이 체결되면서 이 내지로 이제 점차 확대하다 보니까 이들 상인들은 80년대 가면은 이제 몰락하거나 뭐 나중에 상해사를 세워서 대처하겠지만은 개항 초기 분위기에서는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우리가 이제 이모군란 이후 나왔습니다. 청과 일본 상인의 그 치열한 경쟁이 언제 있었냐면 이모군란 이후 보는 거고 보세요. 청나라는 이제 상민 수륙 무역장정을 통해서 내지 통상권을 얻어요. 일본도 수호조규 속약이 이제 체결되는 건데 결국 그 수호조규 부록은 심리지만 수호조규 속약은 82년에는 50리, 83년에는 100리 이렇게 이제 일본 상인도 83년에 가서는 부산, 원산, 인천 다 100리까지 확대하다 보니까 청일 상인 간의 치열한 경쟁이 있게 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청일전쟁 이후 일본은 조선시장을 갖다가 독점적으로 지배했다 뭐 그랬는데 결국 전쟁은 왜 일어나요? 기본적으로 서로 많이 먹으려고 싸우는 거고 청나라가 이제 상민수륙 무역장정 이후에 조선의 그 시장에 관심을 갖다가 이제 갖게 되면서 계속 청나라는 1892년에 무려 이제 45%, 94년은 48%까지 일본 시장을 점유해 오다 보니까 일본이 청나라한테 이제 선전포고했고 청나라 이제 군대가 결국 철수하면서 일본이 조선 시장을 독점적으로 지배했다. 알죠? 다시 일본이 조선시장을 독점적으로 지배한 것은 언제다? 청일전쟁 이후다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간파천 이후입니다. 고종이 치해법권이 인정되는 러시아 공간에 이제 가 있고 결국 러시아는 고종을 보호한다는 그 구실하에 여러 이권들을 갖다가 이제 챙기는 거고 열강도 결국 최국 대우를 구실로 해서 열강의 이권 침탈은 언제냐 물어보면 아간파천 이후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너일전쟁 이후에 이제 보게 되면은 일본은 이제 본격적인 토지 약탈을 하게 됩니다. 너일전쟁 이후라는 것은 이러한 명목 자체가 다 너일전쟁과 뭐 사건적으로 결부가 돼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전제로 해서 이해하면 됩니다. 너일전쟁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철도 부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경부선, 경의선 부선한다는 구시라의 토지를 약탈한 거고요. 그 다음에 너일전쟁 이후 한일 의정서에 보면 일본이 필요한 군사기지를 점유한다. 이 군용지 확보. 그리고 이제 역과 군대가 이제 주둔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이제 역둔토 명목. 그리고 이제 너일전쟁 이후에 또 황무지 개간 명목. 이런 것들이 이제 너일전쟁 이후에 본격적 토지 약탈이 있게 되고요. 또 하나 이제 여기다 적어보시면 너일전쟁 이후에 화폐 정리가 또 있었죠. 이렇게 해서 시기
시기와 각각 어떠한 그 경제적 침략이 있는가는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암기하면 도움이 되겠죠. 자, 이제 열강의 이제 이권 그 침탈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결국 이제 러시아가 그 이권을 갖다 이제 가져간 것은 러시아와 가까이 있는 거예요. 두만강 쪽에 이제 경성, 경원 이 강산 그 채굴권 가져갔죠. 경원, 종성. 그다음에 압록강 울릉도의 산림 채벌권을 가져가는 겁니다. 이 산림 그 채벌권 러시아가 가까이 있다 보니까 가져가는 거지. 뭐 미국이나 독일 이런 나라들이 울릉도까지 와서 산림 채벌할 일은 없는 거죠. 그다음에 조로은행, 한러은행을 갖다가 이제 설치한 거고요. 그다음에 미국 나왔는데 운산 금강 채굴권입니다. 알죠? 노다지 광산, 노타치가 여기서 나온 거잖아요. 미운나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결국 이제 전등 전차 부설권, 경인선 철도 부설권. 우리가 뭐 전차 하게 되면 콜브란, 경인선 하면 모스. 어차피 미국과 연계해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일본 나왔는데 직산 광산 채굴권입니다. 그다음에 경부선 이제 철도 그 부설권.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함경도 지하자원 약탈을 위한 그 경원, 경성과 원산 간의 이제 경원선 철도 경원선 부설권. 그다음에 이제 독일하면 이제 당연 금강 채굴권. 프랑스는 이제 경의선 철도 부설권. 영국은 은산 금강 채굴권. 여러분 자 그 기본서에 지금 나와 있고 141페이지 그 지도가 나와 있게 되는데 이 지도를 꼭 염두에 두고 이권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것도 뭐 기억에 오래 남겠죠. 자, 그다음에 일제의 경제 침략도 보겠습니다. 다시 이제 앞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어느 정도 또 이 중복이 이제 되는 겁니다. 첫 번째 그 표는 크게 다 묶어버린 거고 이제 세부적으로 또 다시 한번 보자. 우리가 금융 쪽에서는 이제 개항 직후부터 이제 시작되었다는데 결국 이 제1은행 지점이 이제 바로 개항 직후에 이제 설치가 되는 거고 이 메가타라는 사람이 이제 이 화폐 그 정리 사업을 합니다. 그가 이제 1차 그 한일 협약 이후에 왔고 1905년에 가서 이제 화폐 정리를 하게 되는데 일본 제1은행권을 본위화폐로 이제 삼았다 뭐 그랬었죠. 종전의 백동화, 엽전, 이 상평통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형질에 따라서 차등 교환이지 1대1 교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전 이 백동화 엽전을 갖다가 갑을 병으로 나눠가지고 뭐 결국은 갑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교환이 되지만 이 병의 그 처분을 받는 것은 아예 교환 자체가 안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화폐를 갖고 있었던 중소상공업자 이 금융자본의 몰락을 초래했던 걸로. 그다음에 토지 약탈 나왔죠. 뭐 개항 초기에는 이제 개항장에서 돈을 빌려줘요. 물론 농토 차압해놓고 빌려주고 갚지 못하면 농토를 차압하는 형태. 뭐 청일전쟁 이후에 이제 대규모 농장을 건설하는 거고 뭐 시험 낼 게 없어요. 그러나 이 너일전쟁 이후에 이제 본격적인 토지 약탈하면 이렇게 보시고 뭐 아까 이제 군용지 확보도 있었죠. 그다음에 차관 제공은 이게 이제 대한제국의 어떤 재정적 애속을 목적으로 했다 그랬는데 일찍이 이제 청일전쟁 이후에는 내정 간섭이라든가 이권 침탈 명목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너일전쟁 이후 걸 기억하면 되는데 이 화폐 정리와 시설 개선 명목으로 차관을 강요합니다. 그래서 이 1907년에 가서는 이 대한제국의 재정적 애속이 있다 보니까 그 애속을 막기 위해서 결국은 국채 보상 운동이 전개되는 거였죠. 자, 이제 경제적 구운동 나왔습니다. 지금까지는 경제적 침탈이라면 이제 거기에 대한 우리 쪽에 경제적 그 저항 구국 운동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자료를 제시하고 특히 사료 같은 거 뭐 이렇게 제시하면서 이러한 운동들을 갖다가 물어보기도 하는데 자, 우리가 반공령 나왔습니다. 우리가 100여 차례 반공령이 있었지만 일본과 외교 문제를 야기시켰던 이 조병식 함경감사 이 조병식의 반공령을 통상 기점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래서 이 반공령을 내렸지만은 일본의 배상금을 뭐 지불하는 쪽에서 실패했다는 얘기인데 일본이 배상금을 요구한 구실이 뭐냐 물어보면은 개정된 1883년 조일 통상 장정입니다. 그래서 이 37조에 보면은 이 양국의 유출을 하는데 국내 사정이 있을 시에는 1개월 전에 통보한다. 이 국내 사정이 있을 시 1개월 전에 이 통보한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 규정을 어겼다 해서 배상금을 요구했죠. 그다음에 서울 상해는 상권수호 운동. 이 80년대는 시장을 문 닫아서 그다음에 90년대 가서는 1898년에 황국중앙총상회를 조직해서 이 상권수호 운동. 그다음에
독립협회 이권수운동 나왔는데 러시아가 이제 종성 경원의 이제 금강채굴권뿐만 아니라 부산 쪽에 이제 저룡도 이 조차 요구했죠. 탄을 저장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이권을 얻고 남쪽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지를 마련하려고 한 거고요. 한러은행을 세웠지만 이걸 폐쇄시키고 목포나 증남포의 섬에 대한 매도 요구를 저지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니순 따렌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이 기지로부터 나름대로 식수도 확보하고 연료도 이제 공급받으려고 했던 건데 이 섬에 대한 매도 요구는 저지시켰다. 그래서 독립협회 이권수운동은 한동안 열강의 이권 침탈이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보안의 황무지 개간 반대운동. 우리가 전 시간에도 이제 배웠죠. 이 보안에는 이제 원세성 송수만을 중심으로 이건 단체고요. 농강회사는 이도제를 중심으로 해서 회사예요. 그래서 일본의 황무지 개간 요구를 갖다가 철회시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5가지 중에서 성공한 게 굳이 뭐냐 물어보면 독립협회 이권수운동, 그 다음에 이제 보안의 농강회사의 황무지 개간권 반대운동은 성공으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국제보상운동 나왔는데 이것은 이제 대구에서 서상돈 김광재. 그래서 이 보안회나 국제보상운동이나 나중에 물산장려운동 누가 주도했는가는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김광재까지 외우면 좋겠지만 적어도 돈을 갚자는 운동 이렇게 기하면 되겠고 대구 지역에 이제 국제보상기성회가 이제 먼저 조직이 되었던 거고 서울로 이제 확대되는 겁니다. 금주 금연운동, 대한매일신보 등이 후원한 거고요. 이건 말고도 이제 만세보, 제국신문 다 후원했죠. 그다음에 여기 유의해야 될 게 1907년이니까 통감부의 탄압에 의해서 실패한 거지. 총독부의 탄압에 의해서 실패했다면 또 틀립니다. 알죠? 이렇게. 넘어와서 이제 정부와 민간의 식상 흥업 노력이 나와 있습니다. 보면 자 시전 상인들 하게 되면은 결국 가부개혁 때 가서는 유기전마저도 이 금난 정권이 철폐됩니다. 그래서 연도 적어보면 1898년에 이 황국중앙총상회를 조직해서 이 독립협회와 더불어서 상권 구수운동, 그다음에 경강상인도 결국 일본인들이 증기선을 도입해 와가지고 미국을 갖다가 운송하다 보니까 몰락을 했어요. 그래서 경강상인도 일부 증기선을 도입해서 대처를 하려고 했지만은 경강상인 증기선 4척입니다. 일본은 무려 이 100여 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경쟁에서 결국은 다 밀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객주 여가의 보부상 나왔는데 개항 초기는 개항장과 내륙을 연결해서 이득을 취했죠. 그 배경이 되는 것은 이제 수호조교 부록의 심리로 일본 상인들이 묶여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이 80년대에 와서는 상회사를 설립하는 겁니다. 그 상회사가 이제 80년대에 여기 나와 있죠. 뭐 대표적인 게 이제 평양의 대동상회, 서울의 장통회사 이렇게 이제 읽어보는 건데 이건 80년대입니다. 그 다음에 90년대 후반에는 대한제국식이에요. 그래서 이 광무개혁의 이제 식산 흥업 정책에 의해서 더 많은 회사들이 세워졌다, 뭐 그런 정도. 그 다음에 근대적 이 산업자본의 성장했는데 이 무슨 회사냐 이런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이 회사 자체가 근대적 산업자본의 성장을 보여주는 거지 구한말의 유기상의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볼 가능성은 없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금융자본의 이제 성장 나왔는데 조선은행 이게 이제 최초의 그 민간은행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한성은행 97년, 천일은행이 99년 했는데 심하게 내면은 연도를 확인할 필요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개항 직후에 일본이 그 세웠던 그 친일은행이 이름이 뭐예요? 제일은행입니다. 알죠? 어떤 일본이 그 세운 친은행 하면 제일은행, 제일 나쁜 은행 보시면 되겠고 제일은행과 달리 이것은 우리 쪽에서 설립한 은행입니다. 그래서 제일은행이 친은행이면 조선은행은 최초의 민간은행 뭐 이렇게 암기는 해야 될 것 같죠? 자, 에듀윌 도서 중에 6개년 기출 문제집이 가장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모의고사에서는 파이널 봉투 모의고사가 도움이 되었는데 QR코드를 통해서 자동으로 채점을 해주고 성적 분포를 알려주어서 다른 수험생들과 비교를 할 수 있는 점에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에듀윌 책으로 공부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에듀윌은 합격이다. 그 다음에 넘어와서 이제 제5장 근대문화의 발달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선진문물의 수용 과정 그랬는데 개항 이전에 특히 이제 북학파 실학자들이 이제 관심을 가졌을 거고요. 개항 이후에 이 고종이 개화 정책을 추진할 때는 급진 개화가 아니에요. 여기 나온 대로 이 동도 서기로 냈는데 온건 개화 정책입니다. 그렇죠? 온건 개화 정책. 그리고 이제 대한제국기 그 고종은 또 뭐예요? 점진적이고 그 역시 온건한 개화 정책. 그래서 이제 개항 초기는 동도서기고 대한제국 때는 이제 구본 신참을 내걸었던 거죠. 자, 여기 보면 흥선대원군 집권기에도 이제 무기 제조술에 관심을 가졌다는데 대원군이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을 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무기 제조술에 관심은 갖는 겁니다. 그 다음에 1880년대에는 이제 외국 기술자에 대한 초빙했는데 우리가 이제 방문국, 전환국, 기기창, 특히 기기창 세울 때 청해 기술자 4명 끌고 왔잖아요. 그 다음에 1890년대에는 유학생 파견했는데 이 실업학교 이런 것들이 세워지고 그러죠. 이게 결국은 이제 94년 가보게요. 97년 광무개요. 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읽어보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넘어와서 이제 이 선진 문물의 그 도입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흐름을 갖다가 이제 잘 잡고는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제일 먼저 전신선 나와 있죠. 이 서울과 의주 간에 이제 전신선을 가설했다. 이게 이제 텐진 조약 이후에 그 본국과의 신속한 연락의 필요성에서 서울과 의주 간에 이제 청이 가설을 하기 시작했고요. 이 통신, 철도 이쪽에서 보면 제일 먼저 이 전신선입니다. 그 다음에 우편 쪽에서는 갑신정변으로 이제 중단되었다가 을미개혁 때 이제 재개가 되었다는데 결국은 이제 우정국 축하연 이걸 계기로 해서 이제 갑신정변이 일어나 버렸죠. 그러다가 을미개혁 때 이제 재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물론 이제 시작은 1884년에 시작한 거고 을미개혁 때 이 1895년에 이제 재개가 되었다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 전화 부분에서는 이제 1889년입니다. 이 건천궁의 이제 대원군의 요청에 의해서 가설되었고 점차 이제 민가까지 확대. 경인선은 이제 미국이 이권을 따낸 거잖아요. 미국의 모스에 의해서 이제 최초 서울과 인천 결국 노량진과 이 제물포 간에 설치가 되고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이제 개통이 되는 거고 완성된 것은 이제 1900년입니다. 그다음에 경부선 이것은 이제 프랑스가 이권을 따냈으나 완성하지 못해요. 또 이 대한제국에서 또 시도를 서북 철도국을 세워서 시도했지만 또 실패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1904년 너일 전쟁 중에 일본이 완성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서대문과 이 청량리 간에 미국인 이 콜브랑과 이제 황실 합작으로 한성 전기 회사가 세워지고 전차를 갖다가 운행 했었다 그랬죠. 이 전차는 자 1898년이네요. 이 연도가 좀 틀렸네. 1898년. 그 다음에 그 전등 쪽에서는 보게 되면은 1887년입니다. 이게 이제 전등이 그 가설 되었죠. 그 얘기했던 거. 이거 궁중의 가설. 예, 죄송합니다. 여기. 궁중의 이제 이건 전하가 이제 1889년에 덕수궁과 아문 간에 가설되는 거고, 전등은 이제 건천궁 쪽에 설치가 되는 거. 좀 구분을 이렇게 한번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방문구 가면 1883년 한성 순보를 발간합니다. 그러나 이제 84년에 이제 한성 순보는 중단되죠. 그 다음에 광인사, 이건 민간 출판사입니다. 최초의 민간 출판사. 이 방문국이 소실되면서 이 광인사가 세워졌는데 신문 발행은 실패하고 여러 실업 서적들, 안종수 등의 실업 서적 등을 편찬합니다. 그 다음에 전화항국은 당호전을 주조했다. 이 당호전은 상평통보의 이제 5배에 해당되는 건데, 이 당백정이 너무 고가이기 때문에 당호전을 주조했고, 이게 이제 1894년 이 민씨정권의 몰락과 더불어서 이 당호전도 주조가 중단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의료 쪽에서 이 광해원 나왔죠. 알렌이 이제 역할을 했던 거고, 뭐 이 홍영식 집을 갖다 이제 개조해서 이 광해원이 이제 건립되는 최초의 근대식 병원입니다. 이게 이제 제중원으로. 그다음에 광재원 나와 있죠. 이게 이제 나중에 그 대한의원으로 개편했다. 이 대한의원이 의료 요원을 양성했습니다. 의학부, 산파부, 간호부, 약학부 4개 분야. 오늘날의 서울대 병원이죠. 이 자해의원 하면 이제 도립병원. 그다음에 그 덕수궁 석조전 하면 르네상스 양식. 명동성당 하면 고딩 양식. 그다음에 원각사가 이게 이제 뭐 세조 때 그 절도 있겠지만은 이 원각사는 이제 최초의 서양식 원형 극장이에요. 이인직이 이제 중심이 세웠던 최초의 서양식 극장. 연도가 출제가 법원직과 7급에 각각 출제가 됐어요. 원각사. 그래서 이인직의 이제 치악산, 은세계 이런 것들이 여기서 이제 공연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 아래 보면 이제 영양과 한계 있는데 대체로 이제 열강의 침략 수단으로 이용되었다는 점. 넘어가서 이제 근대 그 교육, 근대 교육과 이제 학문의 그 보급으로 왔습니다. 뭐 근대 교육에 실시했는데 원산학사, 이게 이제 최초의 근대식 사립학교입니다. 사립학교. 그러니까 원산이 1880년에 문호 개방하면서 결국은 이제 덕원 주민들이 부사 이 정현석의 요청에 의해서 이제 세웠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 관과 민이 합작을 했지만은 최초의 근대식 사립학교 이렇게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근대 학문, 뭐 외국어나 국제법 당연히 가르치는 거고, 무술도 교육합니다. 문예반 50명, 무예반 200명. 그래서 사립학교 무술도 교육했다. 이 관민 합작이라면 맞는 걸로. 그다음에 동문학은 이제 통역 양성. 하나의 학원격입니다. 그 다음에 유경공원은 자 최초의 관리학교예요. 이건 사립학교면 관리학교. 미군 교사, 헐버트, 길모어 하나 뭐 더 적어볼 수 있고요. 헐버트, 길모어 이런 거 교사들을 초빙했었죠. 초빙했었고, 이게 이제 상류층 자제 중심으로 이제 교육을 했었다 뭐 그랬는데, 이 가로 열고 좌원, 우원, 자원, 우원이 각각 설치된 겁니다. 이게 뭐냐면 관리자재 100명, 양반자재 100명, 그래서 각각 자원, 우원 각각 100명씩 해서 이제 상류층 자재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빙사 민영이 돌아온 이후에 그의 건의에 따라 세웠는데, 특징적인 것은 관리학교고 미군 교사 초빙이고, 그러니까 정부가 세웠기 때문에 아무나 가르치지 않고요, 아무나 배울 수 없다 이 생각하시면 돼요. 알죠? 원산학사, 유경공원 구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교육 입국 조서가 이제 반포되었다 하는데 가보개혁 때입니다. 알죠? 이게 1895년이라는 것은 이 가보개혁 2차 내각 때 교육 입국 조서가 반포되었고, 소학교, 중학교, 사범학교, 외국학교가 이 교육 입국 조서에 따라서 설립해요. 근데 이게 이제 뭐 한성이란 말은 가로를 묶어도 이제 되는 건데, 이게 소학교, 중학교, 사범학교를 세웠다 해도 되고, 한성 중학교, 한성 사범학교는 이 교육 입국 조서 반포 이후에 세웠다 그 얘기입니다. 뭐 교과서에 외울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개신교를 통해 이제 사립학교가 나왔습니다. 바로 이 아펜젤러가 이제 1885년에 배제학당을 최초로 설립합니다. 그 다음에 그 스크랜튼 여사가 이제 이화학당, 오늘날의 이대로 이제 가는 거죠. 이화여대. 그리고 이제 베어드가 이제 숭실학교를 세웠다 하는데, 적어도 3개 학교 정도 암기하자. 그 다음에 민족운동가들의 이제 사립학교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민영이 세웠던 흥학교가 1895년에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그 민족운동가들의 사립학교는 을사조약 이후에 그 외교권이 박탈되면서 이루어집니다. 자, 여러 학교들이 있지만은 보성학교가 이용희, 그 다음에 이제 서전서숙이 이상설, 오산학교가 이승훈, 대성학교가 안창호, 신흥학교가 이시영 나왔는데, 뭐 다 기억하면 좋겠지만은 4개 학교, 서전서숙, 오산학교, 대성학교, 신흥학교 이쪽을 보시고, 이걸 제가 지도로 짚어버리면은 이게 이제 평양의 이제 대성학교예요. 안창호, 정주의 오산학교, 이승훈이 세웠죠. 서전서숙이 이상설이 1906년에 세웠죠. 신흥무관학교가 이제 이시영이 세운 겁니다. 알죠? 다시 평양, 정주, 북간도, 남만주. 사람 이름으로 보면 안창호, 이승훈, 이상설, 이시영 이렇게. 이 공간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되고요. 누가 설립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바로 이 개신교 계통의 사립학교하고는 쉽게 구분이
가능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국학 연구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뭐 국학은 우리 걸 갖다 이제 연구하는 학문이겠고, 당연히 그 민족의식 고치. 그러나 이제 민족의식을 고치하는 쪽에서 이 학문적 깊이에는 한계가 있다면 맞는 거죠. 자, 구한말에 이제 여러 이권 침탈, 특히 일본의 그 국권 침탈 과정에서 역사에서 이제 이러한 그 문제점을 어떻게든 이제 해결하는 방안을 찾으려고 하는 건데, 뭐 당연히 역사를 아는 게 애국하는 거라고 보고, 구한말의 역사하면 미술치사예요. 계몽사. 알죠? 구한말의 역사하면 계몽사학이고요. 일제시대 가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민족주의, 사회 경제사, 실증사, 40년대 가서는 이제 신민족주의 사학은 다 일제시대에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계몽사학이란 게 뭐냐? 뭐 영웅들의 그 전기를 보급하거나 외국 역사서를 번역하거나 일제 침략을 비판하는 뭐 그런 내용들이 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게 되면은 신채호의 독사신론 1908년 이 대한매일신보에 이제 게재를 했던 건데, 지금까지 국가 중심에서 이제 역사 서술 주체를 갖다가 결국 뭐요? 민족으로 인식한 겁니다. 그래서 이 민족주의 사학의 어떤 토대를 마련했다 그랬는데, 이 토대에다가 점점. 알죠? 이게 본격적인 것은 일제시대이지만은 1908년 독사신론은 민족주의 사학의 토대를 마련한 거고, 종전 이 화해론적 사관, 식민사관을 비판하는 또 부분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신채호의 이태리 건국 상걸전, 이순신전, 을지문덕전, 채도통전, 이건 뭐 채영전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표현들은 다 구한말로 보시고요. 현채가 교과서격인 이제 동국 사략을 펴냈고, 가장 많이 익혀졌던 게 이제 통감부 통계로도 보면은 월남 망국사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최남선 박은식이 1910년에 조선 광문회를 조직합니다. 이게 이제 고전을 정리 간행해서 고전을 보존도 하고 민족의식을 고취한 부분이 있겠죠. 외국인의 국사 연구는 잘 내지는 않겠지만 이 맥켄지라는 데일리 기자가 자유를 위한 투쟁에서 이 제천 의병에 대해서 이 소개를 했고요. 우리가 그 의병 활동에 보면 이 정미의병 때 군인이 이제 사진에 들어가 있었죠. 그 사진을 찍은 사람이 이 맥킨지라는 기자입니다. 그다음에 그리피스라는 사람, 우리나라에 오지는 않았지만은 이 동경에 있으면서 은둔의 나라 한국. 은둔나라의 한국에서 이제 오페르트 도굴 사건은 국제 시체 도굴 사건이라고 이제 규정을 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헐버트란 분, 그가 이제 한국 통사, 우리나라 전체 역사를 정리했고요. 3인 필지 지리서입니다. 3인 필지 하나 적어보시고요. 헐버트 3인 필지 이렇게 한번 적어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국어 연구 쪽입니다. 국하면 혼용에 있는 교과서가 나왔고, 육일준의 그 서유 견문입니다. 육일준의 그 서유 견문은 그가 1895년에 서유 견문을 펴냅니다. 최초에 미국 유학생이고, 이 갑신장변 이후에 이제 돌아와서 1885년에는 국외 중리반도 이제 제기했었죠. 그 이후에 이제 개화당으로 몰리면서 육일주는 결국 그 한규설 집에 그 기거하게 됩니다. 거기에 연금된 상황인데, 거기에서 서유 견문을 편찬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한글 사용한 신문들, 독립신문, 제국신문 있죠. 물론 독립신문은 영문판을 따로 발행도 했었고요. 4개면 중에 1개면이 영문판이었습니다. 항성신문은 국화문 혼용, 전 시간에 배웠죠. 그 다음에 국문연구소, 이게 이제 연도를 물어본 경우가 있는데 1907년입니다. 알죠? 뒤에 가서 더 연결할 거고, 조선문전, 이 조선문전이 결국은 이 대한문전으로 이름을 갖다가 이제 또 바꿔요. 이 최초의 근대적 문법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최초의 근대적 문법서. 보면 지석영의 신정국문, 주시경의 그 국어문법 이렇게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문해와 이제 종교의 그 세 경향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문학 쪽에서 이제 신소설이 등장했다 하는데 이인직의 그 혈운우가 최초의 신소설이죠. 이해조의 자유종교에서는 이제 여권 신장, 안국선의 금수회록은 이제 민족의식을 고취했다 하는데 일본 소설을 갖다가 안국선이 참고해서 이렇게 재편집한 겁니다. 좀 한계가 있어요. 신채씨는 이제 해외에서 소년에게, 최남선이 소년이라는 잡지에 이제 1908년에 게재했고요. 여러 이제 번역 문학 쪽에서는 철로역정. 여러분 기본서에 보면 첫 근대 번역 소설이라고 돼 있습니다. 첫 근대 번역 소설. 그다음에 예술계 쪽에서는 이제 판소리가 이제 신재효 19세기에서 이제 이 구한말로 이어지면서 이 신재효의 활약이 있고요. 신극 운동에서 원각사 이것 좀 유의하세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1908년이고 이인직이 이제 대표적인 이 이완용 밑에서 많은 문건을 작성했던 친일파예요. 그래서 이 신극 운동은 결국 뭐요? 친일적 성격이란 말을 유의해야 됩니다. 이 신극 운동으로서 원각사가 이제 설립되고 여기에서 이제 민족의식을 고취했다면 틀려요. 뭐라고요? 친일적 성격. 그 다음에 내려와서 이제 구한말에 와서 유화가 이제 들어온 거고요. 그 다음에 종교 쪽에서는 이제 개신교, 프랑스와 조약을 체결하면서 이제 성교의 자유를 천주교, 프랑스와 조약을 체결하면서 성교의 자유 인정받았고요. 그 다음에 개신교, 한글 보급, 한글 성경을 갖다가 이제 발행하면서 한글 보급에 기여했고 유일신 신앙이죠. 미신 타파에 기여했었다 보시고요. 대개 이제 뭐 천주교가 이제 사회 그 사업 쪽이고 개신교도 여러 교육 쪽. 그다음에 천도교 이 동학이 천도교로 개명한 거고 손병이죠. 만세불한 신문이 있습니다. 대종교 쪽에서는 이제 나철 오교가 나와 있죠. 그다음에 유교 구신론 하면 이제 박은식 보시고 여기 보면 양명학과 이 사회 진화를 조화시킨 대동 사상을 주창했다 나왔죠. 양명학과 이 사회 진화를 조화시킨 대동 사상. 그래서 이 유교 구신론의 이 사료 연계가지고 이제 박은식을 물어보는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양명의 실천적인 명과 이 사회 진화를 조화시킨 대동사상. 그래서 이 대동교를 주직하기도 하는데 대동사상까지는 읽어보시고요. 불교 쪽에서는 한용운 나와 있습니다. 이 백담사에서 이 불교 유신론을 펴냈고 일본 통감부가 조선의 불교를 갖다가 그들에게 흡수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처였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구한말의 그 종교까지 끝났고요. 여러분 교재 146쪽을 펴보세요. 이 46쪽에 보면은 제가 시대별 지역사 나왔는데 우리가 이 삼국의 수도 가의 중심지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지역의 역사를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넘겨보면 이 통일신라는 지금 신문왕 때 대구, 달구벌로 천도하려고 했었죠. 또 이 공민왕이 결국은 안동으로 결국 그 홍건적에 나한테 피신하고 그랬는데 일단 그래서 이제 고려시대 가서 나오겠죠. 일단 대구하고 오수경에 대해서 이 통일신라 시대 다 정리가 돼 있습니다. 최근 시험에 이제 나온 걸로 보면 충주 바로 이 탕금대 지금 151쪽에 있죠. 이런 게 이제 출제가 되기도 했고요. 읽어보시면 제가 아주 세세하게 다 순서대로 다 찾아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발에 보면 오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후삼국과 고려의 삼경제, 삼별초의 항쟁, 그 다음에 이제 얘기했던 그 안동, 공민왕의 안동 피신 이 내용을 갖다가 다 묶어 본 거고요. 그 다음에 넘어와서 페이지 155쪽은 이제 조선 한양에 대한 그 내용입니다. 한양에 대한 부분. 그리고 사유수, 4개의 특별 행정구역. 또 선조가 이제 의주로 피신 갔죠. 그 다음에 정조가 수원, 신도시 건설했었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제가 전체적으로 또 다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157쪽에 보면 이제 근현대 부분에서는 이 강화도 조약에서 이제 세계 항구 부분을 제가 지역사 부분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분류상 여기다 수록을 해놨지만은 너무
지금부터 막 달달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그 어떤 공부가 어느 정도 되고 나서 그것을 갖다가 하나의 그 취합하는 형태로 지역사를 그 다음에 읽어봐야지. 지금 아무 생각 없이 막 외워봤자 이걸 왜 외웠지? 뭐 괜히 의무만 생기는 거니까 이 지역사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시간이 흐른 후에 내 이론을 다 체계적으로 정리한 이후에 그때 지역사를 마무리하는 형태로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59쪽에도 이제 구한말의 연표들이 어느 정도 정리를 다 해놨어요. 그래서 구한말 부분은 시대 구분이 없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은 흐름을 잘 잡아야 된다는 거. 하여튼 인과관계를 갖다가 잘 여러분들이 설정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페이지는 160 페이지죠. 민족의 그 독립운동 시기. 우리가 그 교과서에는 민족의 독립운동 시기였는데 시험 문제에서는 일제 강점기, 일제 시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그 61쪽에 보게 되면 자 5개년 출제 그 비중이 나와 있듯이 당연히 독립운동의 어떤 전개 과정 이 부분이 이제 절대적으로 출제를 할 수밖에 없는 곳이고요. 그 파트를 공략하는 이 독학 팁에서도 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에 162쪽 민족의 그 실현 부분입니다. 이 민족의 실현 그 부분에서 이 국권 피탈 과정 일단 거기까지 일단 진행하고 좀 쉬었다가 할 거예요. 자. 민족의 그 실현에서 국권 피탈 과정 이 부분은 최근에 경찰직을 중심으로 해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한자 좀 어렵게 됐어요. 이 경찰직 같은 경우도 어떻게 나왔냐면 사료 있죠. 한일 신협약, 이 을사조약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사료를 제시해 가지고 이 사료를 순서대로 나열하라. 만만치는 않았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암기만 할 일이 아니라 당연히 이 기본서에 나와 있는 이 조약, 협약의 어떤 그 특징적인 그 사료의 키워드 정도는 적어도 확인하고 가야 됩니다. 자, 이 사건들 순서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1902년 1차 영일동맹입니다. 이것은 자 영국과 일본이 왜 친한 척 하겠어요? 여기에는 바로 이 러시아를 갖다가 이제 견제하기 위한 이해관계가 일치한 거고 영국은 청에서 일본은 조선에서 또 특수 권익을 인정받는 나쁜 동맹이에요. 이걸 믿고 결국은 너일 전쟁이 발발합니다. 그러나 이 너일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우리는 두 나라 그 싸우는데 끼어들 필요가 없죠. 국의 중립선언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너일 전쟁으로 가야 된다는 거. 월이 이제 있긴 있지만은 화살표는 국의 중립선언 다음에 너일 전쟁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너일 전쟁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바로 일본은 한일 의정서를 보름 만에 요구해 와요. 그래서 이제 내정 간섭, 그들이 그 조선의 그 요구를 한 게 일본의 동의 없이 그 삼국과의 조약은 체결할 수 없다. 이 시정 공고를 갖다 수용하라. 그리고 이제 그들이 필요한 군사 기지를 갖다가 점유한다. 이 자체가 이제 중립이 결국은 파기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너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기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1904년 8월 1차 한일협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고문으로 온 사람은 이제 메가타. 그래서 이제 화폐 정리 사업을 1905년에 하죠. 이 스티븐스가 이제 외교 고문으로 와요. 그리고 이제 샌프란시스코로 이제 돌아가는 과정에서 전명훈 장인환이 결국은 이제 사살했다 그랬고 군사의 로즈, 경찰의 마루야마 여러 고문이 있겠지만 적어도 재정 고문, 외교 고문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전 시간에 배웠던 그 이모군란 이후에 청나라의 마젠창, 그다음에 그 독일인 그 멜렌도로프 그 두 사람하고 구분을 꼭 해야 되고요. 물론 이제 고문의 파괴는 아간 파천테돈 알렉세프가 있었죠. 자, 일본이 이렇게 고문 1차 한일 협약을 통해서 내정 간섭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열강의 일본 지배를 갖다가 인정하는 그 조약이 이어가는 겁니다. 제일 먼저 가스라 테프트 일본 외상과 미 국무장관 어떤 이 미일 간의 그 밀약 비밀 조약인데 미국이 필리핀 먹겠다고 일본 지배를 인정해 버립니다. 2차 영일동맹은 결국 영국과 일본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일본이 동맹을 맺었고 이때 영국은
인도를 먹겠다고 일본의 조선 지배를 인정한 겁니다. 그 다음에 포츠머스 조약은 자 러일 전쟁을 러시아가 포기해요. 1905년 9월에 러시아가 마지막으로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조차도 순서 기억해야 돼요. 1차 한일협약 이후에 가스라 테프트, 2차 영일동맹, 포츠모스 조약.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 관심을 두고 있는 나라 중에 결국은 미국, 영국, 러시아까지 인정을 해버리니까 청나라는 일단 뭐 청일전쟁 패하고 나 갖게 하고 가버린 거고, 알죠? 이렇게 인정하다 보니까 맘 놓고 뭐요? 2차 한일협약을 체결한 겁니다. 이 2차 한일협약이 을사조약, 을사늑약이라고 부르고 있고 통감이 설치되죠. 외교권은 박탈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일 신협약, 우리가 정미 7조약 이렇게 부르게 되고 통감 밑에 차관을 두어요. 이 차관 통치란 말을 쓸 수도 있고, 그 다음 이제 통감 정치는 이때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예요? 총독이 파견되기 이전까지가 통감 정치입니다. 알죠? 통감 정치가 끝나고 차관 정치가 아니라 통감 밑에 차관을 두었을 뿐이에요. 알죠? 그리고 이때는 빼앗긴 게 행정권이 박탈되고 군대가 해산됩니다. 알죠? 그러니까 행정권 박탈. 그 다음에 기후각서 사법권이 박탈됩니다. 결국 그 1909년 남한 대토벌 작전 이후 대대적인 의병을 체포하고 사법권에 대한 행사를 하려고 한 거죠. 그 다음에 1910년 6월에 그 경찰권이 박탈납니다. 그리고 이제 정할 게 없죠. 마지막으로 한일 병합조약. 그래서 이제 총독부가 설치되면서 이제 무단 통치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내용들이 꼭 순서가 잘 잡혀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보고 이제 일제시대의 그 아래 보면 정치 경제적 침략과 수탈, 이것은 여기 오른쪽 페이지 보세요. 주요 법령까지 나왔는데 이 내용들은 다 일본 애들이 한 겁니다. 알죠? 그리고 이제 중추원과 인적 자원의 강제 수탈 부분을 제가 정리해 놨고요. 뭐 뒤에 넘겨 보면은 164쪽에는 여기서부터는 우리 쪽에 다 이제 저항해요. 그렇죠? 그래서 162에서 163쪽까지는 다 일본 놈들이 한 거고, 그리고 164쪽 그부터는 다 우리 쪽에 이제 저항이 또 구체적으로 나온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163쪽까지 있는 게 되게 지문 처리. 시점을 갖다가 제시할 수는 지문 처리고 사료로 제시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우리 쪽의 저항이 164쪽부터 연계해서 출제가 또 많이 되기도 하죠. 자, 이 부분은 좀 쉬었다가 162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듀윌